이번에는 애저에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가지고 얘네가 이제 애저에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죠. 그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분석 환경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회원 가입은 계정 가입은 해주셨을 것 같아서 애저 마이크로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렇게 로그인하면은 로그인하기 전이나 로그인한 후면은 이제 아이디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포털을 클릭을 하면은 각각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대시보드가 먼저 나오고 왼쪽에는 이제 각각 서비스 명칭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서비스를 보면은 여러 가지 참 많은 것들을 얘네들이 서비스를 해주죠.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 분석 있는데 분석 부분에 가서 여기 HD 인사이트 클러스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애저 같은 경우는 R 엔터프라이즈 버전 자체가 굉장히 라이센스가 비쌉니다. 그래서 얘네는 분 단위, 시간 단위로 요금을 내기 때문에 처음 24만 원이라는 금액을 줬지만 원래 클라우드의 장점이 이제 원할 때 시작을 하고 중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생성을 하고 지워야 완전히 없어지는 개념이라서 꼭 실습을 하신 다음에 지우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요금이 계속 나가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한 번은 용서를 해줘요. 얘네가 이제 요금이 많이 나왔다, 혹은 요금이 원치 안 났는데 내가 사용을 안 했는데 지불이 됐다 그러면은 뭐 번역기든 간단한 영어로 얘네한테 내가 이래서 잘못했는데 어떻게 요금 좀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그 한 번은 용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용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한 번은 비용 처리를 안 되게끔 얘네 서비스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HD 인서트 클러스터를 가지고 추가를 해서 클러스터 네임. 사실 요 부분 자체는 클라우드 환경을 다 이해하면은 이해한다면은 어떤 부분이 모르시는지는 아실 텐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부분만 작성을 하겠습니다. 요즘 패스워드 자체가 워낙 보안 때문에 입력하라는 게 많아서 네, 이제 됐네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잊어먹을 수도 있어서 적어놓고, 리소스 그룹 같은 경우는 기존 그룹을 사용하고 위치는 한국, 중부, 남부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서 하겠습니다. 이미 클러스터 네임이 있는지 안 되네요. 네. 또 네임이 있나 보네요. 됐다. 클러스터 타입에서 이제 저희는 R을 할 거니까 ML 서비스, R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R 버전 자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제공을 하는데 요 아랫 버전을 선택하겠습니다. 최신 버전이죠. 여기 ML 서비스 9.3에서는 스파크 몇 버전, 자바 몇 버전을 쓴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넥스트를 클릭을 하면은 왜 패스워드는 또 안 될까요? 유저 네임하고 엮여 있나 보네요.
뭘 해도 안 되네요. 이게 지금 뭐 영문도 넣고 열자리야 되고 특수문자도 넣어야 되고 막 이래서 됐다. 다음에 이제 어디다 저장할 건지, 그러니까 얘네 자체는 분석 환경이긴 하지만 여러 대의 서버를 가지고 분석 환경을 구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입력 값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네스트를 클릭을 하고 일단은 생성을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레이트, 가격도 나오죠. 이게 이제 1시간당 5,000원이 나간다는 건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0만 원어치를 따로 받은 게 있어서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배포 진행 중에서 수업하다가 암호를 까먹을 것 같아갖고 일단 지정을 해놓고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 환경 자체에 여러 대의 서버를 가지고 구성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요 상태로 두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DB에 넣는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가지고 RDB에 넣는 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AWS나 지금 만들고 있는 애저에서도 실행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뭐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각가지 오류들이 있어서 그거를 다 이제 처리하는 방법을 다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아서 데스크탑 버전을 가지고 데이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창을 켜서 같이 실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컬렉트 명령어 자체는 이제 저장을 하라는 명령어인데 가끔이 아니고 이제 DB를 나중에 아시겠지만 DB를 불러온 상태에서 값을 DB가 갖고 있냐, 아니면 내 컴퓨터가 갖고 있냐, 이런 차이가 있어서 컬렉트 명령어로 제 컴에 갖고 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 데이터가 양이 많지는 않지만 3,000 몇 건입니다. 그 데이터를 다 넣지는 않고, 왜 다 넣지 않냐, 이게 여기서 좀 팁을 드리자면은, SQL 자체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한 건 한 건 넣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뭐 벌크 인서트를 쓰거나 BCP를 쓰거나 이런 다른 방법으로 넣지만 지금 실습에서는 그대로 지금 R에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명령어 자체가 행이죠. 행열 1부터 100 행까지의 데이터를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 데이터를 컨트롤 엔터 단축키예요. 이 문장을 실행하라는 단축키인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아까 그 뷰에서도 본 것처럼 똑같은 데이터긴 하지만 100 곱하기 26 열로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10개의 데이터만 먼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90개의 데이터가 더 있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총 100개의 행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활용을 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파이프라인을 써서 계속 명령어를 붙이거나 이제 뭐 특정 액션을 넣어서 계속 같이 분석을 한 줄에 분석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패키지를 이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디플라이 패키지 같은 경우는 역시 인스톨 패키지에서 dplyr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면은 설치가 됩니다. 근데 지금 자체 같은 경우에 DBI 즉 DB랑 연결을 하기 때문에 DBI 패키지도 필요하고
이 연결을 간단하게 해주는 이제 DB 플라이어, 디플라이어랑 DP 플라이어에 있는 거를 DB로 연결하기 위해서 DB 플라이어를 쓰고, 또 이제 SQL에 접속하기 위해서 RSQL 서버라는 패키지도 쓰고, 기반이 되는 자바까지 불러와야 이 실행을 할 수 있기에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DB라는 것 자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좀 많은 패키지들을 로드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에서도 다 쓰이는 패키지라서 알아두시면 좋고, 이미 아시는 패키지도 있겠지만은 특히 이 풀이라는 패키지 자체는 좀 최근에 나온 패키지인데, 이전에 나온 패키지하고 다른 부분은 이제 반응이 좀 빠르다. DB하고 연결할 때 제가 책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도 설치를 했으면 다 로드를 시키겠습니다. 로드를 시킨 다음에 아까 100개의 행에 있는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데이터 변수에 저장을 했는데, 거기다 이제 변수를 하나 추가해서 제 이름으로 변수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왜 추가를 하냐?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습을 할 건데, 유니크 값이 없으면은 DB에서 오류가 나기 때문에 유니크 값으로 쓰기 위해서, 혹은 또 구분자 값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요 맨 끝에 제 이름이 붙었죠. 쓴 사람 해갖고 양준기 해서 이렇게 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름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DB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게 풀 패키지를 쓸 건데, 요 이제 구문 자체가 이제 헬프한 다음에 요 함수명을 치면은, 이런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요 오른쪽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구문을 입력해라, 그러니까 입력값들을 입력해라라는 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어떤 방식의 SQL, 뭐 오라클이든 포스트 SQL이든 뭐 MySQL이든 어떤 것들을 쓸 거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RSQL 서버라는 패키지를 설치해서 SQL에 접속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써라라는 거를 넣었고, 이제 서버 주소 요거 그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미리 클라우드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AWS나 애저 만든 것처럼 뭔가 클릭 몇 번으로 이제 DB를 생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넣었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네임 자체는 RTestDB, 그리고 이제 암호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실행을 하면은 이제 뭐 어디에 접속했다, 그리고 뭐 이제 펑션 값 자체가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 DB에 테이블이 뭐 있냐, 이 DB 리스트 테이블 함수를 가지고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막 제가 실습하느라고 이것저것 했더니 이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MS 같은 경우는 무료죠. MS SQL에 접속을 해서 뭔가 좀 더 작업을,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를 접속을 편하게 하기 위해 좀 GUI 바탕, 그리고 쿼리를 실행할 수 있게 스크립트 창이 있는 이런 툴인데, 이 툴에서 그대로 이 URL을 접속을 했고, RTestDB라는 거를 생성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테이블 리스트를 봤지만 여기서 테이블 리스트를 봐도 이렇게 같은 테이블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이제 저 테이블에 저 데이터베이스에 라이브러리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 아까 만든 100개의 데이터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넣는 걸 할 겁니다. 네, 요 옵션들 같은 건 자체는 뭐 이제 네임을 같이 써라, 이름, 컬럼 네임을 같이 써라, 또 오버라이트 추가를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옵션들인데, 하나하나의 옵션들은 요 헬프 쪽을 관련해서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bwrite 테이블을 함수를 이용해서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면 100건이라 금방 됐습니다. 그래서 db 리스트 테이블을 다시 확인을 하면은 여기 라이브러리라는 테이블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만들어진 겁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한 요쯤이었는데 없죠, 지금. 그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할게요. 이게 지금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인터넷 상황에 따라 조금 느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테이블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잘 들어갔나, 뭐 여기서도 확인을 해도 되고 아래서도 확인을 해도 되지만 SSMS에서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명령어 자체가 지금 뭐 기본적으로 1000건을 갖고 오라는 게 뭐 UI에 있어서 눌러봤지만 이렇게 치면은 다 불러오죠. 그래서 총 100건의 데이터가 제 이름까지 표시돼서 이 테이블에 들어간 걸 알 수 있고, 또 컬럼 네일 열 자체가 이렇게 자동으로 정의됐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정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RDB를 왜 쓰냐 이런 말도 있고, 뭐 파일로 처리를 해도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내가 분석한 것들을 어딘가에는 보관해 놨다가 그걸 다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값들을 다시 더해서 뭐 어제 값하고 오늘 값하고 다시 더해서 뭔가 새로운 값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특정 뭐 파일이든 뭐 RDB든 이런 데 저장을 해놓고 활용을 하려고 RDB를 씁니다. 아래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 저장되는, 지금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일단 한번 처리 가공이 된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RDB에 로우 데이터가 있다면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또 분석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하려면 DB read 테이블이라고 해서 특정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특정 테이블을 입력을 하고 이런 형태로 R로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로 더 넣고 싶다, 데이터를 뭔가 분석을 해서 넣거나 추가로 데이터를 더 넣으려면은 또 다른 명령어죠. 더 있고 append 추가하라. 아까와 같이 db write 테이블 함수를 쓰는데 이 라이브러리 테이블에 이 데이터 값을 추가하라, 이런 명령으로 써서 또 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200개가 됐겠죠. 이렇게 200개. 지금 앞에 100개랑 똑같은 데이터를 넣은 건데 이렇게 해서 또 추가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애저 생성한 게 좀 생성됐는지 볼까요? 네, 아직도 생성 중이라. 이제는 이 DB를 연동을 해서 좀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는 100개를 넣었지만 이제 데이터를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넣어져 있는 테이블을 삭제를 하고요.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데이터의 통으로 넣고 역시 해주고 100개를 다시 넣겠습니다. 100개가 아니고 전체를 다시 넣겠습니다. 전체를 넣을 때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벌크 인서트를 쓰든가 BCP를 쓰든가 이런 방법으로 데이터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다 들어갔습니다. 뭐 이 명령어들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DB에 연동된 걸 끊어라 하는 거는 이제 풀 클로저 한 다음에 연동된 변수 값이죠. 어느 변수에 연동되어 있는 이 정보들을 DB 연동을 con이라는 변수에 넣었기 때문에 이 연동된 걸 끊어라 했을 땐 풀 클로즈라고 해서 이렇게 끊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con이라는 데에 이 RDB 자체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tbl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 라이브러리라는 테이블을 가지고 올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와서 분석된 결과만 보여주라는 거지 데이터를 완전히 가지고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볼 건데, 데이터 자체가 전국 도서관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 시도에 몇 개의 도서관이 있나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룹 바이를 써서 시도명으로 그룹을 짓고 카운트 몇 개 세라 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프린트라는 뭐 명령어를 써도 되는데,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퀵 데이터 프레임이 안 먹히는 이유 자체가 이게 R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DB가 갖고 있기 때문에 뷰 명령어로 써야지만 볼 수가 있는데 뷰 명령어로 써도 지금 이렇게 연결됐다고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컬렉트 명령어로 써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자체가 이쪽에 원래 아까 같이 뷰를 쓰던 큐브 데이터 뷰 애드인을 써서 보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뷰어 창을 보면은 아무래도 경기도가 크니까 도서관이 480개로 가장 많네요. 그 다음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사람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많이 있고, 그래서 각각의 지역의 도서관이 몇 개다라는 기초 통계 값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긴 했지만, 만약에 테스트 3 변수에다가 유효값만 넣은다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긴 하지만, 이 형식 자체가 지금 뷰를 통해서 봐도 연결이 돼 있다고만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SQL에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이거를 컬렉트 명령어로 써서 내 R에다가 가지고 와 라고 하기 위해서 컬렉트 명령어로 쓴 겁니다. 뭐 데이터 양에 따라서 뭐 서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터프라이즈 R 버전 같은 경우는 SQL 자체에서 R 스크립트를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데이터를 뭐 가지고 오지 않고, 그러니까 가지고 온 거죠. 이미 그 자체에서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근데 따로 이제 R로 이제 가지고 오지 않아도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컬렉트 명령어 자체는 이제 데이터 양이 많으면은 불러오면서 이제 RDB가 뻗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컬렉트를 쓸 때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뭐 양이 적을 때는 갖고 와서 분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직도 배포 중이네요. 요거는 일단 좀 더 기다리도록 하고, 이제 단일 환경으로 리눅스 위에 직접 코딩을 해서 구축하는 거를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 단일 리눅스 같은 경우는 AWS의 EC2라는 인스턴스를 사용을 해서 구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대시보드에서 EC2를 누른 다음에 인스턴스를 생성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어떤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거냐, 어떤 OS에 맞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거냐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한 거는 레드햇 계열이기 때문에 이 버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역시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선택을 하고, 네, 키 문제가 역시 계속 묻는데 저는 기존 키 페어를 사용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미지를 활용해서 만들어 놨던 리눅스 서버는 지금 구동이 되고 있고요. 지금 새로 만든 거는 펜딩 중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제 저 리눅스 서버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뿌띠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뿌띠에서 접속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운받겠습니다. 그래서 뿌띠하고 뿌띠젠 두 개를 받을 건데, 뿌띠젠 같은 경우는 이제 키 형식을 다른 형식으로 바꿔서 이제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하기 위해서 뿌띠젠을 받는 거고요.
뿌띠하고 뿌띠젠 두 가지를 받겠습니다. 이게 설치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실행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일단 인스턴스 구성은 완료가 되었네요. 그런 다음에 뿌띠젠을 클릭을 하면은 아까 만든 키를 가지고 뿌띠에서 쓸 수 있는 키로 변형을 하겠습니다. 뭐 이게 암호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버전스에서 이제 임포트를 클릭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키죠. 이 키 자체를 이제 세이브 프라이버티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뭐 지금 나온 거는 이제 암호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인데 이렇게 해서 PPK 방식으로 확장자를 가진 키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됐죠. 이제 이 뿌띠제는 이제 다 쓴 거고 뿌띠를 통해서 AWS 그 지금 생성한 인스턴스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일단 어디에 접속을 할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AWS에 다시 간 다음에 여기 public DNS를 복사를 하고 여기 IP 주소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키죠. 키는 SSH의 이 부분에 프라이버리 키가 어딨냐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뜨는데 이거는 이제 무시하고 그럼 이제 로그인 창이 나옵니다. 기본이 EC2 유저일 거예요. 그럼 이제 암호 없이 지금 키로 인증돼서 로그인 된 거거든요. 지금 생성한 인스턴스에 접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R을 설치하고 R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명령어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근데 cd하고 이렇게 가면 이제 홈으로 가라는 명령어인데, 홈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요미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요미라는 거를 써서 설치를 해라. 뭐를 wget. wget 자체는 이제 웹에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 네, 루트 권한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루트 권한은 이제 sudo su로 치면 루트, 요 앞에 부분이 EC2 유저에서 루트로 갔죠. 이 루트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되고 있는 동안 이제 저 MRO 버전의 R을 다운받기 위해서 URL을 복사하기 위해서 사이트에 간 다음에 이제 MRO 자체에서는 윈도우, 우분투, 레드에 뭐 스시 리눅스, 맥 많은 버전의 OS들에 맞게 R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운로드 버튼을 링크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 넣어서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거 같이 설치할 거냐 이 말인데 Y를 누르고 이제 wget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요 주소 앞에 wget을 붙여주고 주소를 붙여넣기 하면은 여기서 이제 다운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느리네요. 요 R이 거의 다 다운받았기 때문에 요거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다운이 되었고 LS를 치면은 이제 그 폴더에 존재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요렇게 다운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윈도우에서 집으로 압축을 하듯이 얘도 리눅스에서는 taret.gz로 압축을 했는데 요거를 여기다 풀은 다음에 인스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서 이제 압축 파일하고 풀림 파일 두 개가 나오는데 요 풀림 폴더에 들어가서 인스톨 sh라는 게 있는데 리눅스에서는 점/ 하고 올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쳐주면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키 라이센스를 확인하라는 문구고요. 요거를 빨리빨리 넘긴 다음에 그래도 인스톨 mkl이라고 해서 이제 이걸 같이 설치를 할 거냐 물은 건데 같이 설치를 하겠다 해서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설치 자체는 요 순서대로 싹 따라하면 환경이 구성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각각의 어떤 내가 쓰고 싶은 라이브러리를 쓸 때 오류가 나기 때문에 그 오류를 이제 쓰기도 전에 불러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런 것들이 참 인터넷상에서는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을 잘 서치를 해서 해결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사양이 낮은 프리 버전을 사용을 해서 조금 설치를 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네요. 근데 제가 준비할 때는 이 정도는 안 걸렸는데 이게 좀 환경이 달라서 그런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암호를 찾는 것보다 이 애저에서 뭐 따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애저에서 이 ML 서비스 자체에서는 주피터 노트북 아까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강의 자료에 있던 주피터 노트북이 바로 실행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 URL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게 된다면 요거죠. 요 창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사실 제가 잘랐지만 여기도 URL이 있는 거거든요. 웹 크롬 브라우저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RStudio 서버 같은 경우는 이거 누르면은 저희 웹에서 접근했던 UR 그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라고 했는데 그 버전 자체에서는 MS에서 인수한 그 원래 회사가 가지고 있던 그 패키지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유료 패키지거든요. 그 패키지들을 이용해서 이제 SQL에 바로 붙거나 좀 더 큰 데이터를 쓸 때 속도가 빠르거나. 근데 뭐 아까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뭐 문의를 하셨지만 엔터프라이즈 버전에 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R 장점이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뭔가 돈을 쓰고 하기에는 사실 좀 처음 목적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뭐 엔터프라이즈 뭐 제가 MS 관계자는 아닌데 엔터프라이즈 자체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R 오픈소스를 가지고 다 무료로 된 거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무료로 된 패키지들을 활용을 해서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R은 다 설치가 됐네요. 설치가 돼서 그냥 콘솔 창에 R을 치면은 R이 실행이 됩니다. 이 부분 자체가 RStudi오에 여기 처음에 나왔던 콘솔에 나오는 이제 뭐 라이센스 설명, 버전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1+1을 쳐도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RStudio라는 에디터를 쓸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홈 자체를 CD로 가고 원래 이 CD 루트 홈
이전에 설치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지워주는 게 좋고요.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지우지는 않고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R 스튜디오는 다운로드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네, 스튜디오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RStudi오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룹을 생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컴프 파일 안에 접근이 가능한 계정 그룹을 넣어서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하고 저장을 했으니까 재실행을 해야겠죠. 재실행을 했고, 이제 그 그룹 안에, 그룹 안에라고 하면 지금 제가 조금 반대로 했는데, 그룹을, 이제 리눅스에 그 그룹을 생성을 했고, 그 그룹 안에 계정을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R유저라는 계정을 생성을 했고, 이게 지금 루트로 접속돼서 슈도를 굳이 안 눌러도 되는데, 소스에 있어서, 유저 네임은 R유저, 패스워드 자체도 R유저라고 해서 넣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RStudio 같은 경우는 기본 포트 자체를 8787을 쓰기 때문에 이 포트를 인바운드 규칙에 추가해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C2죠. 아까 같이 보안 그룹에 가서 인바운드 편집 규칙 추가 8787 그리고 가능한 IP는 전체. 사실 이걸 실무에서는 쓸 때는 특정 IP만 접근하게 하거나 특정 장소에서만 접근을 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세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된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URL 뒤에 8787 포트를 넣고 접속을 하면 접속이 돼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유저로 만들었죠. 서버를 설치를 일단 했고요. 제가 아까 RStudio 조금 구분이 있긴 있습니다. R이나 RStudio 같은데 접속을 일단 해보면 버전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데스크탑 버전, 서버 버전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받은 거는 이 서버 버전을 URL을 가지고 그대로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제가 지금 인스턴스가 조금 헷갈리고 있는데 요 시간대가 좀 더 늦은 걸로 봤을 땐 요거인 것 같은데. 요게 맞네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이미지로 떠놓은 거에 접속을 한 거고, 그래서 아이디가 R 유저라고 접속했을 때 안 됐던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뿌띠에서 R 유저라는 유저를 생성해서 접속을 한 거기 때문에 R 유저로 접속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전이 더 최상위 버전이죠. 3.51 버전을 제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뭐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은 없지만 가장 선호하는 거는 본인만의 분석 환경을 구축해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콘솔 옆에 터미널 창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요 창이 되게 유용한데 이렇게 따로 뿌띠 창을 접속하지 않아도 요 창을 접속하지 않아도 요 창이 그대로거든요. 지금 IP랑 ID 똑같은 거를 ID는 루트지만 요는 유저죠. 여기서도 sudo su로 치면은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키로 접속을 했죠. 그래서 키를 로드하는 게 또 필요하긴 한데 만약에 패스워드로 설정을 했다면은 패스워드만 쳐서 똑같이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시각화를 해야 되는데 요 클라우드 환경 구성하다가 거의 시간이 다 갔네요. 시간이 남은 관계로 조금 빨리라도 시각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전달하냐가 되게 중요한 분석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사내 강의 부탁이 와갖고 또 분석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분석팀장이 또 안 도와줄 수도 없어갖고 시작을 도와주긴 했는데 정말 의외의 팀에서 분석 강의를 들으려고 왔어요. 저희 회사 직원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아트팀, 그래픽, 그림 그리는 사람이 분석 강의를 들으러 와서 저한테 사인을 받으려고 또 강의를 끝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듣게 됐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분석 쪽도 시각화에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A/B 테스팅이라고 하죠. 뭐 UI의 특정 아이콘을 바꿔서 특정 그룹들 대상으로 접속량이 변동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을 때 자기도 뭔가 그릴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분석가만큼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분석되는지는 알고 싶다라고 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 분석 쪽에서도 시각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시각화에서 좀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 또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또 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뭔가 그림으로 주는 것보다 분석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숫자에 조금 밝아서 그런지 그냥 숫자로 알려주는 게 뭐 70% 이렇게 알려주는 게 사실 딱 와닿거든요. 근데 이제 임원들이나 점점 올라가시는 그 경영진들 딴에는 이제 한 장의 그림, 한 장의 리포터로 보시는 게 좋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시각화 부분을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다 혹은 쉽게 전달하기 위해 시각화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숫자 속에 숨겨져 있는 상호 관계와 분석 의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각화 기술을 씁니다. 시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뭐 툴이나 소프트웨어 패키지들도 많이 있고 R이나 파이썬 등을 같이 지원하는 패키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한번 소개를 드리고 뭐 R로 할 수 있는 시각화 패키지 관련된 것들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태블로라는 시각화 툴인데, 태블로는 유료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유료지만 데스크탑 버전 같은 경우는 2만 원인가?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 분석까지 제공하는 그런 툴이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태블로로 접속한 모습인데 이런 형태로 GUI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끌어다 놓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라인 같은 경우는 라인을 그릴 것이다, 혹은 선형 회귀 분석일 수도 있죠. 이런 컬럼 값들, 카테고리 설정, 이런 값들로 뭔가 드래그를 해서 넣으면은 출력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마이크로스트레이티즈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자체도 이 프로그램 강점은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소스에 접근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데스크탑 버전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태블로랑 비슷하지만 이런 형태로 역시 GUI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 뭔가 자료를 필터링을 해서 보여준 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MS의 파워 BI인 경우인데, 파워 BI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화 중심의 비즈니스 분석 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태블로나 마이크로스트레이티즈 같은 경우보다는 이제 좀 후발 업체죠. 그래서 조금 데이터를 다루는 면에서는 엑셀하고 비슷한데, 이제 시각화를 표현하는 차트들이 이제 좀 한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태블로나 마이크로스트레이티즈 또 MS 파워 BI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자체 다 R하고 파이썬을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MS 같은 경우, 파워 BI 같은 경우는 이제 MS에서도 R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소개를 드렸지만, 이렇게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실행을 해서 결과를 이제 MS 파워 BI에 얻을 수 있게, 이렇게 대부분의 형식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릴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플루토리라는 패키지인데, 플루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응형의 웹이죠. 뭐 하나의 예를 들면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뭔가 반응을 한다거나, 핸드폰에 이제 줌 인 아웃 해갖고 뭔가 확대를 할 때, 그럴 때 반응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반응형 웹인데, 이 플로토리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지금 시간이 되면 실습을 할 건데, 지즈플로트에다가 호환이 좋아서 뭐 나와 있나? 이렇게 이게 지지플러스를 구성하는 문법인데, 그 다음에 플로토리를 쓰고 싶으면은 요 지지플로트 구성된 걸 P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P를 지지플로트로 불러와라 해갖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스크립트, 쿼리 혹은 뭐 명령 한 줄로 실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토리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지지플로트에 같이 쓰여진 건데, 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뭐 확대, 캡처, 뭐 축소, 뭐 차트 변경까지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R 자체에서도 시각화를 할 때 R 마크다운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뭐 샤인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리포트를 내가 뭐 엑셀에다 옮기지 않고 그냥 특정 웹 URL에 들어가면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HTML로 바꿔서 출력될 때 이런 반응형 웹이 사실 출력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이제 뭐 확대를 하거나, 뭐 보는 사람 딴에 나름에 맞춰서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뭔가 그렇게 해서 볼 수 있을 때 플로토리 패키지가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VIS 패키지인데, 이것도 이제 구글 VIS는 이제 구글 지도하고 연동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창이 띄어집니다. 그래서 차트도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지도하고 연결돼서 값을 표시해주는 상태입니다.